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연하 남편과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한 39 여성입니다. 결혼이 꽤 늦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본의 아니게 파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청첩장도 전부 돌렸었고 예식장까지 예약을 다 한 상태여서 파토가 난 바람에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혼자 살아왔었지요. 저는 전문대 졸업 후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 장사라서 큰돈을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 와서 그런지 혼자 조금씩 재산을 불려가며 살 정도는 벌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용실을 하다 보니 여자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결혼이란 걸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저것 재면서 골치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크게 후회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서 자기 팔자 자기 손으로 꼬았다며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충분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여기에라도 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약 2년 전쯤에 한참 살이 찌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입맛까지 도는 바람에 몸무게가 꽤 늘더라고요. 평생 혼자 남들 눈치 안 보고 혼자서 살지언정 그래도 자신을 가꾸는데 손을 놓지는 말자는 주의여서 저는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러 오던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헬스 트레이너 뭐 그런 건 아니고 영상 제작을 하거나 영상 제작 강의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낮에 꼬박꼬박 1시간씩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친해지자마자 어느 날 신랑이 제게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겁니다. 성실해 보이는 데다 외모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서 별 생각 없이 몇 번 만남을 가졌어요. 하지만 신랑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린데다가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만날지 말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신랑의 마음을 거절하며 나처럼 나이 많고 결혼 생각 없는 여자 말고 진짜 괜찮은 여자를 찾아보라 그랬지요. 문제는 신랑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본인도 결혼에 목매다는 사람 아니라고 거기다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에게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은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성격적으로 워낙 잘 맞다 보니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까.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희 집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자면서 말이에요. 비록 남자친구로 사귀는 사이긴 했지만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말렸습니다. 당연하죠.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괜한 기대를 하시길 뻔하니까요. 그치만 신랑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따라 엄청 고집을 부렸고 기어코 저를 따라 저희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작부터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고향집까지 데리고 온 걸 보고서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신랑은 그동안 결혼에 관심 없다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니 노골적으로 저와 결혼하고 싶다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때마다 저는 매번 거절을 했고요. 혼자 살아온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의 일상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 나이 먹어서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신랑의 지칠 줄 모르는 적극적인 청혼과 제가 시집가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우리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등 떠밀리다시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야말로 걱정거리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약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2분 다 신랑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신랑의 결제적인 부분에 대해 처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난리친 거와는 다르게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건 아니긴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내미 뒤늦게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저희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차마 결혼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더군요. 저는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조금 넘고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포함하면 2억 원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재산은 제법 모았구나 하시는 반응이었는데 신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아니었냐며 살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굳이 말한 적이 없기는 한데 신랑 입장에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혼자 산다고 궁상맞아 보이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저 자신한테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미용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꽤나 부자로 보였나 봅니다.
중간중간 의견 차이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며 나름 슬기롭게 해결하며 결혼을 진행했는데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의 보증금을 합해서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모아둔 돈 3천에 시댁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혼수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연애할 때는 저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던 신랑이 갑자기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한 달 수입은 대략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랑 역시 그 정도 벌이는 된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결혼하고도 두세 달은 그만큼 벌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 수입을 올리려면 진짜 잠자는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400만 원 이상 버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 판단했던 게 저 같은 자영업자야 지금 버는 돈이나 10년 후 버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겠지만 신랑이 하는 일은 데이터가 쌓이고 관련 경력이 쌓일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뭐 영상이 노출되면서 광고비로도 돈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물건들이 팔리는 만큼 또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번이라도 구매 흔적이 있는 고객들의 정보가 쌓일수록 자리를 잡는 시스템이랍니다. 아무튼 신랑이 워낙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는 데다 실제로도 성실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저와 비슷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을 즐길 여유조차도 없고 하다못해 집안일을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내심 집에서 일하는 신랑이 어느 정도는 집안일을 같이 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일들만 늘어났을 뿐이었죠. 어쩌겠습니까? 신랑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나도 잘 풀리는 거라 여기고 한동안은 아무 불만 없이 살아줬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일하는 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작업하는 시간보다 낮잠을 자거나 TV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막말로 하루에 1시간을 일하던 10시간을 일하던 벌어오는 돈만 이상 없으면 제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신랑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400 중반에서 300, 그리고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200만 원도 못 벌어오더군요. 당연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요. 잔소리도 많이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기도 수차례 했어요. 신랑은 무슨 슬럼프가 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사단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았던 건 딱 하나, 바로 저희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네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결혼은 안 하겠다 일찌감치 선언하고 속을 오래 썩여들인 게 마음에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물론 신랑이 연애 때처럼 다시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긴 했고요.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제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버렸지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어요. 보통 저는 평일날 쉬기 때문에 그날도 미용실을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축 처지는 게 영락없이 몸살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히 무리하다 탈날까봐 점심도 거른 채로 미용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랑은 집에 없었고요. 종종 그 시간에 운동이라던가 산책하러 나갔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몸살약을 챙겨 먹었지요. 그리고 큰 방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랑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내 신랑이랑 통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저한테 전화를 잘 걸지 않으세요. 대신에 신랑이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집안에 제가 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신랑 입에서 절대로 그냥 흘려넘길 수 없는 속마음이 마구 흘러나오는 겁니다. 일단 신랑은 저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어요. 일단 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거기다 집안일 하나라도 제가 시켜 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대요. 사실 예전처럼 일에 몰두해서 살 때는 제가 집안일 거의 다 해줘도 큰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탱자탱자 농땡이 피우며 돈도 안 버는 신랑이 뭐가 이쁘다고 모든 수발을 제가 들어주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고 신랑한테 집안일을 강제로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저만큼 돈이라도 벌어오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와 신나게 저를 씹던 신랑이 한다는 말이 결혼하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나이가 많아도 저를 골랐는데 가진 건 별로 없는 데다 허구한 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며 여차하면 그냥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진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었는데 다행인지 신랑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너무 큰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저희 미용실이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법률 사무실이었고 긴 시간 동안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가
살고 있던 신혼집이 전적으로 저만의 재산으로만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라 남자 쪽 지분은 제로고요. 결국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랑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결혼할 때 사가지고 들어온 혼수들 뿐이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길래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혼 통보를 곧바로 해버렸네요. 물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까지 그대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말이죠. 신랑은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거나 오해였다 뭐 그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혼을 하더라도 저의 재산 중 일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어설픈 계산이 있었겠지요. 실제로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 후 신랑은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저더러 자신이 철없는 남편이었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자세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혼하자고 말할 때만 해도 자기 역시 손해볼 것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변호사랑 상의를 한 모양이죠. 신랑은 이전처럼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 수입을 약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집안일 역시 알아서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시어머니한테 저를 욕한 건 본심이 아니었다고. 자기 엄마가 하도 저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길래 장단이나 조금 맞춰준 거라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지능이 한참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이 직접 자기 입으로 뱉은 말들이 있는데 무슨 택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건지 아무리 급해도 자기 엄마까지 팔아먹는 인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실망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낼 생각이라고요. 아무리 당신이 가먼니설을 한다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단호하게 선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대충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매몰차게 말을 하니 그제야 조금은 알아들은 듯 신랑은 알겠다 한마디를 남기곤 사라져버렸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사실 그 뒤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을 뿐 모든 게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아쉬워하긴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이후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차피 두 분 연세도 있으시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미리 준비한 거라 생각하려고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결혼을 했는지 후회막급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도 저처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